사실 수입 규제를 하게 되면 그것 수입을 해서 사용하는 수요자들, 맞습니다. 실질적인 수입 업체들이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유통 단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제소는 포스코가 했지만 예. 그 제소로 인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예. 실질적으로 그거에 따른 영향은 포스코만이 아니라 포스코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대표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스테인레스 수요업체. 예. 영향 수요업체, 수입업체, 수입상. 수입상들이 예. 직접적인 또 영향을 받기 엄청난 영향을 때문에 미치죠. 그런 이해관계자의 내부에서는 결국은 이해관계자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예. AD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이해관계자 조정은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것이냐. 예. 근데 이걸 포스코에 남기는 포스코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피해가 많다. 어떻게든지 간에 관세율을 높이는, 덤핑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 수입상들이나 혹은 수요업체들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높게 부과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가 조정자 이해했습니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해관계자들끼리 조정해서 답을 가져오세요. 이런 정부의 자세는 아주 잘못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예 아마 갈등이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저희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뭐 법정이나 이런 데서도 조정하는 조정 뭐 이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당사자들끼리 한번 조정을 해봐라. 뭐 근데 결국은 그 판결은 판사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조정이 사실은 누군가가 조정자 없이 이렇게 상호 양보할 수 있도록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조정이 더더욱 어려운 것은요,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에서 포스코의 위치와 나머지 수입상이나 유통이나 수요 산업의 위치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스코 보고 늘 이 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하라 하기는 거의 역부족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포스코는 개별 기업의 자기 이윤 극대화도 바쁜 기업이에요, 요새는. 그 기업한테 예를 들어 모든 조율을 맡기면 매우 그 포스코 중심의 의사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이런 여러 가지 수익 규제 정책의 목표가 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사실 뭐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조정도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향성도 있어야 되고 좀 대등해야죠. 서로. 그렇죠. 대등해야 되고 근데 사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제 잡으면 각 당사자들 간에 실질 그 방향성을 위해서라도 각 당사자가 무엇을 조금 양보하고 포스코는 무엇을 양보하고 수입상이나 수요업체들은 무엇을 양보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사실 조정이 조금 용이할 수 있는데 약간은 그러한 같이 이렇게 그냥 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노니까 방향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부가 최소한 뭐 정부 공무원들이 직접 그걸 다 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정부 입장에서 큰 틀의 어떤 산업 정책 방향, 그 안에서 철강 산업에 대한 중요성, 그렇죠. 그 안에서 스테인리스 산업을 정말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 규제를 통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그 각 산업을 바라보는 큰 관점이 있어야지 저는 이런 부분에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이해하기만 바라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이게 1년 넘게 끌어오면서 결국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표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의 목표도 혼란스러워지고 그 중간에 수단도 정말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이제 본 조사가 끝나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그 과정에서 포스코와 수입상과 수요업체들 간에 지금 이런 갈등, 심각한 갈등이 잘 해소되지 않으면, 소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상처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말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라는 것도 한번 정말 지금 상황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위기에 빠졌는가, 그 위기라는 것이 어떤 성격이었는가, 그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AD라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었는가.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결국 그 수단을 집행했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걸 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위기를 극복한다든지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 전반이 경쟁력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 이제 산업 그렇죠. 정책을 하는 건데요. 네, 네. 지금은 과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일단 그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갈등 관계에 쌓여 있어서 예. 지금 옆에서 저희들도 지켜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감이 많이 있고, 차제에 정말 정부에서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 서로가 야, 이걸 대를 위해서 각자가 양보해야 될, 또 포스코가 수용해야 될 것, 혹은 수요산업에서도 수용하고 수입상도 수용해야 될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조정을 해야지만이 이게 전체 그 스테인리스 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그리고 또 각자 이해관계자들끼리의 관계도 원만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예비 판정을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보면 이 높은 덤핑률을 계산하고도 실제로 그 관세 부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잠정 관세는 부과를 하지 않았죠. 예.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포스코가 생각하는 그런 산업 피해와 실제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조사 결과 나타난 산업 피해가 조금 격차가 다른 것 아닌가. 사실 어떻게 포스코 측에서는 우리는 상당히 산업 피해가 크고, 그래서 예비조사가 되면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를 바랐을 거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피해가 있고, 그리고 또 덤핑 마진도, 덤핑률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40 몇 프로, 그 다음에 인리 같은 경우도 29%, 거의 30% 가까이 이렇게 그걸 계산을 했는데, 잠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첫째는 제가 생각하는 건, 첫째는 포스코가 생각하는 산업 피해와 조사 결과 나타난 산업 피해의 격차가 크다. 격차 크다. 예. 산업 피해라는 게 뭐냐? 둘째는 이게 그 수요업체, 수입업체들이 그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 이 AD에 대한 반발이 좀 심하다. 예상보다는 심한 거죠. 예상보다 상당히 심했다. 앞으로는 아마 많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각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사업이 그냥 운명이 달린 일들인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수입업체나 수요업체 측에서도 지금까지는 그 무관세로 해외에 있는 가장 싼 소재를 가지고 제조를 할 수 있었는데,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막히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생존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정무무역위원회나 뭐 여기에서도 약간은 정치적으로 조금 결정이 좀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오늘 뭐 하여튼 또 하도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이쯤에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스테인리스 수입 규제 정책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스테인리스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가 어떤 점을 가장 이렇게 보완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서로 좀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선 뭐 제가 하나 먼저 가장 절실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좀 더 정부가 이 산업 정책의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요, 주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의견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하되, 물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좀 더 정부가 스피드 있게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는 어차피 덕과 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해관계자들을 다 사전에 사후적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보상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된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어떤 그런 산업 정책 역량을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배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맞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든 걸 다 들어서 한 그릇에 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실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에서 이 현실에 나타난 문제나 이런 걸 정확하게 딱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것을 잘 골라내는 그런 역량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하는,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지금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도 더 큰 틀에서는 이 어떤 정부의 산업 정책이 어차피 정부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모든 산업과 이해관계가 같이 얽혀 있거든요. 그렇죠. 전후방 산업과 네. 다 얽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부의 산업 정책의 골격이 좀 잘 짜여져야지 개별 품목의 정책도 가능하거든요. 결국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말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꼭 지켜야 될 산업, 어느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산업, 선택의 문제에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모든 걸 다 지켜보자. 모든 걸 다 나는 이렇게 가능하면 좀 더 뒤에 서서 결정 나는 거 보고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논리는 이 산업정책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사실 이 선도기업이 열심히 자본 동원해서 투자하고 정부가 밀어주고 짓고 또 짓고 이게 그냥 모두가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정말 이게 우리가 이런 수익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여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100% 맡기기가 더 어려운 이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예전에 어떤 산업 내에서 기업의 수가 몇 개 안 될 때는 그 기업들 의견을 잘 모으고 수합하고 이래서 정부한테 건의를 하면 그게 산업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자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수요 산업들도 많이 분화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참여자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러한 일방적인 산업 정책은 참 수립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잡아가줘야 이런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량이 또 그러한 역량이 필요하다. 또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부 주도로 정책을 강력하게 끌고 밀고 나가더라도 그래도 또 한편에서는 또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끊임없는 설득과 공감의 노력이 또 같이 또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기본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우리 스테인리스 수익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보면서 참 느끼는 감회가 많습니다. 저는 좀 한편으로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뭔가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어떤 정책의 목표를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수단을 동원을 해서 할 때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어떤 그런 장기적인 경쟁력도 유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공감. 그래서 좀 더 같이 공부도 많이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